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사 월급과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학년 과학 수업을 하다가 교사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매우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전하면서 배우는 뜬금없는 과학 상식 하나.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 즉 현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수가 높으면 이슬점이 높고 안개가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장으로 적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주변에 물이 많다라는 이야기는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수증기가 많다라는 얘기는 이슬점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슬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안개가 잘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변에 물이 많으면 일산도 임진강 옆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에 안개가 많이 생기고요. 인천대교는 바다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너무 많겠죠? 그러면 수증기량이 많을 것이고 이슬점이 높을 것이고요. 안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동생이 인천에 사는데 인천공항공사에 다니고 돈을 많이 받는데 나는 적게 받는다. 결론은 열공해서 공사 가자라는 내용을 할 때였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교사의 월급과 엄마의 잔소리인데요. 교사의 월급이 많다, 적다, 그리고 교사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2021년도 제가 받은 월급을 쭉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잔소리를 하시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은 분이나 신규 교사 또는 어머님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2022년도 4월 달 받은 제 급여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99년도에 발령을 받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최초 임용일이 나와 있는데요. 99년 3월 1일 발령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 2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경력은 총 2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호봉으로 따졌을 땐 35호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본봉이 49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교직 수당 7만원이 있는데요. 부장교사가 받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는 1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보시게 되면요. 소득세가 한 70여만원 정도 내고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를 내게 되어 있는데 합치면 8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보통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금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기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을 적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의 봉급은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35봉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오른쪽에 2022년도 공무원의 봉급표가 있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올려보시면 35호봉인 경우에는 499만 7,400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제 본봉이 보시면 499만 7,400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2021년도에 받았던 모든 달의 월급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저는 24년을 근무했고요. 호봉은 34호봉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교사 월급의 봉급표를 보시게 되면 34호봉인 경우에는 478만 8,2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와 보시면요. 저의 봉급은 478만 8,200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는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1월 달과 7월 달에 지급이 되고요. 본봉의 50%를 받게 됩니다. 일정한 경력이 되어야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월 달에는 약 64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월 달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월 달에는 연말정산 소득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했을 때 저는 2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봉급을 보시면요. 약 6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돈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토해내는 분도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설날이 있는데요. 설날 보너스가 나오는데 약 28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 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봉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 39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달에 참 성과급이 있었는데요. 교사의 성과급은 S, A, B로 나뉘어지는데요. 성과급이 어떤 것이다 라는 설명은 하지 않고요. 저는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4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역시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7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5월 달 가보도록 할까요? 5월 달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죠. 자, 그래서 380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특별한 것이 없죠. 3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 7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7월에는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230만 원 정도가 추가되어서 6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8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특별한 내용 없죠? 3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 9월 달 보시면 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교사의 호봉은 1년 단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올라간다라고 해서 승급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35호봉으로 1호봉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초에 시작할 때는 34호봉이었었는데 호봉이 1호봉이 상승하면서 봉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옆에다 표시해 놓았는데요. 약 12만 원 정도 한 호봉당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5호봉이 되었을 때는 490여만 원 정도였는데요. 왼쪽으로 다시 오시면 본봉을 보시면 490만 원 정도로 호봉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호봉이 좀 바뀌었지만 봉급은 큰 차이가 없죠? 3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 9월 달엔 추석이 있고요. 추석 보너스가 나오는데 역시 290만 원 정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38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자, 11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특별한 사항이 없죠? 역시 38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12월 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390여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2021년도 전체 달에 대한 급여를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급여 총액이 되겠고요. 약 7천만 원 정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여로 총 1,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았고요. 건강보험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여금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연금으로 적립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약
690만 원 정도 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로는 약 800만 원 정도를 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연도별 급여 총 지급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9월달 35호봉으로 승급했다라는 것도 기록했고요. 1호봉이 상승할 때 약 12만 9,300원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1월달과 그리고 7월달에 지급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본봉의 50%가 지급이 되는데 연도가 되지 않으면 퍼센테이지가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S, A, B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3월 달쯤에 지급이 되었고 저는 A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 휴가비 설날 2월 달과 그리고 9월 달 추석 때 지급된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쭉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당은 약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아까 전에 본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세금으로 낸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이 약 1,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실수령한 금액은 약 6,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교사의 봉급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부모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대학교를 나왔다고 더 받거나 정규직이라고 더 좋은 환경에 근무하면서 돈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어린 상사에게 인격적인 모욕과 부당함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불합리를 보며 당신의 자식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할 때 화를 내거나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빠이기에 자상하게 그리고 이러이러하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아들의 답변은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하세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결론을 내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공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겠지만 우선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기원드립니다.